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알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병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진료를 보시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좀 눈여겨볼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리지콘이란 이제 임플란트가, 팽창 임플란트가 한국에 2025년 1월부터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제 느낌에는 콜로플라스랑 보스턴 섞어서 중간에 딱 반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기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한 줄로 요약해보라 그러면은 환자한테는 좋지만 수술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임플란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질이 부드러운 데다가 두꺼워서 실린더가 좀 넣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거 외에는 뭐 오히려 뻣뻣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하나 확실한 거는 이게 수술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좋은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선택지가 넓어졌으니까. 요 경우에는 이렇게 맞췄을 수 있고 저 경우에는 저렇게 맞췄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더 넓어진 거거든요. 당연히 그게 환자분들의 수술 결과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들은 다 자기네 제품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제품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장단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일 잘 맞는 거 찾아서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억에 남는 경우는 해외에서 오신 분이에요. 교포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병 원래 오시려고 하셨다가 수술비가 너무 좀 부담된다, 그래서 좀 다른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셨대요. 근데 잘 됐으면 좋았겠는데, 그만 12월 달에 이제 감염이 생겨서 제거를 하시고 건 2달 만에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절개했던 부분이 다 안 아물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농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손을 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염이 됐던 환자들은 제거를 제대로 했다면, 이제 처치가 제대로 됐다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빨리 아물어요. 그리고 막 수술 직후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게 빨리 좋아져요.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제거됐기 때문에. 근데 이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뭔가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환자분이 수술까지 예약을 하셨다가 이제 확인하러 들어가서 개복해가지고 막 확인하려고 예약하셨다가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말씀은 그래요. 사모님이 이걸 수술 받은 병원에 가서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취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안타깝냐 하면은, 팽창 임플란트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접하기가 일반적으로는 흔하지 않은 특수한 수술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대부분의 비뇨기과 수술은 몸에서 뭘 잘라내는 거지 집어넣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합병증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수술을 주로 하고 그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팽창 임플란트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환자가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겼다 그랬을 때 해결이 잘 안 되면 세컨드 오피니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셔야 돼요. 수술하고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문적으로 진료보는 사람의 의견을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이 나는 거는 17년도에 수술 받으신 분인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한 3년 잘 쓰셨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제거를 해달래요. 그렇게 임의 제거를 하게 되면 뭔가 몸에 다른 이상이 없는데, 말 그대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기분이 제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거하셨던 분들은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재수술을 하게 된다, 원하게 된다 라고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드렸죠. 근데 뭐 황소 고집이세요. 그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그리고 환자분 몸은 환자분 거잖아요.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제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4년 만에 오셨는데 다시 재수술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때 집에 얘기를 안 하고 수술하셨는데 이제 배우자분께서 알게 되셔가지고
자기가 제거를 하게 됐었다. 근데 제거하고 나의 삶에 낙이 없더라. 그래 다시 좀 수술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팽창 임플란트는 이미 제거를 하신 분들이 제가 지금껏 한 1800 케이스 넘는데 그 중에 딱 3분 있거든요. 이 환자분까지. 3분 다 나는 다시 수술을 해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시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제가 제거를 하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잖아요.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하셔서 또 막 비용을 내고 또 수술을 받으시고 그게 전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동안에 뭐 우리가 다시 젊어지면 좋은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전화를 받는데 한 3년 전에 수술 받았던 젊은 환자가 30대 초반 환자가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얼떨떨한 기분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쁜 것 같아요. 저는 불임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가 특히 젊은 친구들은 자연 임신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단순히 몸의 문제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능을 회복하는 게, 발기력을 회복하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겠구나. 매사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충분하다면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의학에서도 환자들의 알 권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실 수가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오셔가지고 물어보신다고 저희가 일일이 다 대답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시간 동안 계속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올해는 해외 출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최대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